간호학과 3년을 되돌아볼 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유. 자, 1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2번. 자,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3번. 내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그 좋은 병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자, 사실 몇 번인가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이 3번 내가 인정하고 4년 동안 진짜 고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 진짜 열심히 했나 보네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좋은 병원에 간호사가 된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4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학점이 높다고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뭐 토익 점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4년 동안 고생했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어느 병원에 취업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많이 하냐. 진짜 우수한 성적과 퇴ik 점수가 900점대를 가지고도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1순위, 2순위 다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라는 거죠. 뭐가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괜찮은 지원자인데 내가 괜찮은 간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쓰거나 말로 해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긴장해서 말을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취업 특강이라는 거, 또 우리 모의 면접, 뭐 이런 훈련들도 그렇고요. 이런 연습 과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괜찮은 지원자임을 설득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여류 디자이너 조 히카루라는 분입니다. 그냥 포털에서 검색하면 조 히카루의 작품 하면 뭐 정말 다양하고 약간 좀 특출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이 조 히카루의 작품 사진전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두 점 걸려 있어요. 자, 왼쪽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귤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겉모양은 귤인데 안에는 토마토였어요. 자, 이 조 히카루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편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을 깨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작품이에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포장된 것만 가지고 이것이 무엇일 거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건데, 그 됨됨이, 그렇죠? 그 어떤 뭐 가치관, 예? 문화, 그죠? 인간성, 뭐 우리가 말하는 인성, 이런 본질은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면 그냥 가지 모양이지만 사실은 계란에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사진을 찍고 깬 겁니다. 깨자라는 거죠. 뭐를 겉으로만 보이는 걸 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원의 면접관들한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겉으로만 보고 뽑았을 때 이렇게 깨져버리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지원자의 됨됨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요, 좀 이런 문제를 왜 하지?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이유가요.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병원은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뭐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좁은 아파트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의리의리하게 그런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늘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자,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에는요, 그렇게 뭐
많은 정말 작년에 여름에 그러니까 이 병원의 취업 시즌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뭐 병원이 막 이제 면접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올해는 좀 사정이 또 더 악화된 사정입니다. 작년에 또 병원들이 대처를 못한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으로 채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로나19 시대의 간호사 취업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 1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매년 중앙에서 가장 먼저 채용 공지가 나오는 곳은 삼성 서울병원으로 매년 4월 하순에 공지가 나오고요.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서류 접수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과 하순에는 빅5를 포함해서 고려대학교, 의료원 등에서 또 역시 빠르게 채용 공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면서 병원들이 이 채용을 진행하려면 면접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자들을 집합해서 또 이렇게 면접을 치러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 조금 이렇게 미루어졌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딱 미뤄져서 6월 초에 삼성 서울병원이 접수를 시작했고 다른 병원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조금씩은 미루어져서 채용 시기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19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균 자체가 이 5도 이하에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또 쌀쌀해지면은 집합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위험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10월에 공지가 나왔던 이런 대학병원들이요. 모두 7월, 8월로 막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시기가 빠르거나 늦어진 병원들이 좀 더 붙어서 한여름에 밀집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올해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전형이 많아졌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서울 아산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가천 길병원 세 군데 병원만이 공식적으로 AI 면접 또 온라인 직무 적합성 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여러분 서울권에 있는 대학병원 절반 15개 병원이요. 모두 온라인으로 인적성, 적합성, 그리고 AI 면접을 시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병원 가겠다라고 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 AI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예, 거기에는 무료 또 유료로 뭐 여러 그 취업 전문 사이트들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뭐 채널에서도 널스온 채널에서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잘 풀이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보 자료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1년 선배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했던 이야기, 가장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뭐였냐면, 불취업이었어요. 불취업. 여러분, 불취업이 뭐예요? 취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안 됩니까? 서류 통과가 힘들더라라고 된 거예요. 자,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삼성 서울은 200명을 뽑기 위해서 600명을 면접 대상자로 해서 3배수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거의 3배수 면접을 시행하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학점이 높다, 영어 점수가 높다라고 해서 병원 생활 적응 잘하는 게 아니더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의 그런 지원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듣고 말하는 거를 통해서 뽑아보자 라고 해서 5배수 면접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나오고 많은 지원자들을 한 번에 모이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들의 선택은 서류의 합격자를 예년에 비해서 아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야, 너 정도 학점이면은 서류 걱정 안 해도 돼 했던 학생들이 서류에서 탈락하는, 광탈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점수를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지원서, 자소서 이걸 다 묶어서 서류 점수를 매길 때는요. 오직 학점, 영어 점수만 가지고 서류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의 이 서류 점수 표 안에는 학점도 있고 영어 점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상벌상은 무엇인지, 봉사활동은 뭐 했는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 다양한 해외 경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4년 동안에 이루어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지원서를 작성하면 내가 다소 학점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예전에는요, 정해져 있었죠. 그죠, 면접장 안에서 한 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3m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 모두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기 위해서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요, 일단 그렇게 진행할 때는 스크린을 모두 다 쳐서 거리는 똑같지만 스크린이 있다는 건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면접을 했었고요. 병원까지는 갔는데요. 면접관들이 직접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실, 다른 곳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이런 대학병원들도 있었고요. 또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병원들은요. 실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도 마스크, 지원자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지원하는 병원이 딱 한 개 병원이 아니죠. 대개 경우는 3개에서 많으면 5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건데요. 병원마다 치루어지는 면접의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